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홍보대사 미소 18기로 활동했으며 현재 숭실대학교 방송국 SSBS의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언론홍보학과 23학번 송민서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6학년도 수시 및 정시 전형에서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AI 소프트웨어 학부의 신설입니다. 숭실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AI 대학을 설립하고 기존의 소프트웨어 학부와 AI 융합 학부를 통합해 AI 소프트웨어 학부를 신설했습니다. 이 학부에는 소프트웨어 전공, 정보보호 전공, 인공지능 전공, AI 시스템 전공, 총 4개의 전공이 있으며 입학 후 3학년으로 올라갈 때 4개의 전공 중 하나의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수시에서는 86명, 정시에서는 80명을 모집하며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인 SSU 미래인재 전형은 30명을 선발합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학과를 준비한 학생은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우수자 전형, 즉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어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2개 영역합 5등급 이내였지만 올해는 6등급 이내로 완화됐습니다. 학생부 우수자와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경상 계열의 경우 국어교과 가중치는 15%에서 20%로 상승, 수학은 5% 감소했습니다. 지원 시 교과별 반영 비율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로 평가되며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80%, 진로 선택 과목 20% 비율로 반영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취득한 성취도에 따라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데 진로 선택 과목 이수 과목 수에 따라 최대 반영 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3과목 이상은 20%, 2과목은 18%, 1과목은 16%가 반영됩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인문 경상 계열의 수학 반영 비율이 5% 감소, 탐구 반영 비율이 5%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문 경상 계열로 지원 시 탐구 영역에서 사회 탐구를 선택할 경우 과목당 수능 100분위 점수의 2.5%, 2과목 기준 최대 5%까지 사회 탐구 가산점이 반영됩니다. 지원 시 선택 과목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따른 감점이 적용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 경우 그 조치 수준에 따라 전형별로 감점 기준이 마련되어 반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6학년도 숭실대학교 입학 전형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 또는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수험생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꿈을 향한 도전을 숭실대학교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미소 20기로 활동하고 있는 전자정보공학부 24학번 윤재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2026학년도 입시와 관련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성원 입학사정관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입학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원 입학사정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입시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들을 꼼꼼히 정리해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학년도 숭실대학교 입시에 대한 핵심 정보, 주요 Q&A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우수자 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 기타 질문들로 크게 4가지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나눌 대화 중 첫 번째 주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질문들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생부 내에 진로가 변경되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진로 역량 평가 중에서도 진로 탐색 노력은 비중이 높은 세부 평가 항목으로 지원자가 진로를 찾아나가는 자기주도적 과정과 실행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때의 진로는 지원 전공 계열에 한정되지 않으며
관련성이 다소 낮더라도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주도적으로 노력해왔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진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진로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다양성, 자기주도적 실행 노력이 잘 드러났다면 충분히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면접 평가가 50% 반영되는데 면접의 영향력은 큰가요? 숭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단계 면접평가의 반영 비율은 50%입니다. 서류평가에서의 순위가 다소 낮더라도 면접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최종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면접으로 인해 순위가 뒤바뀌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를 꼼꼼하게 살펴보며 본인의 활동과 경험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배움과 성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면접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말하기에 자신이 없어도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누군가를 흉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면접은 학생부의 실제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학생의 학업 역량을 파악하며 기본적인 인성과 잠재적 능력까지 파악하기 위한 전형 요소입니다. 능숙하게 말하지 못해도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스스로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임을 기억하며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면접에서 더욱 빛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숭실 역량에서 숭실 인재 적합성은 어떤 내용을 평가하는 평가 항목인가요? 다른 학교의 공동체 역량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고교 생활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역량 및 공동체 역량을 통해 숭실 공동체 적응 가능성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논리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며 소통하고 배려하는지, 공동체 활동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며 기여하는지 평가합니다. N수생은 3학년 2학기까지의 학생부가 반영되나요? 네, 맞습니다. 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의 학생부 전체가 서류평가에 반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자연 계열에 지원할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수학 영역 적용 과목은 미적분과 기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수능 응시 기준일까요? 혹은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데 확률과 통계를 응시하고 수학 과목을 제외하고 최저 기준인 2개 영역 등급 합 6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에 있어 필수 응시 영역은 없으며 해당 제한은 최저 학력 기준 적용 가능한 과목에 대한 제한입니다. 따라서 자연계열로 지원 시 확률과 통계를 응시하고 최저는 국어, 영어, 과탐 중 2개 영역으로 2합 6을 충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극단적으로 국어, 확률과 통계, 영어, 사탐 응시 후 국어, 영어로 최저를 맞추는 것도 가능하며 탐구를 사탐 한 과목, 과탐 한 과목 응시해도 무방합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 시 학년별 가중치가 있는지, 졸업생의 경우 3학년 2학기까지의 교과 성적을 반영하나요? 학년별 가중치는 없으며 2026학년도 수시 기준 2026년 2월 졸업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5개 학기의 교과 성적을 반영하고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의 6개 학기 교과 성적을 반영합니다. 교과별 충족해야 하는 최저 이수 단위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2026학년도부터 진로선택교과 이수 과목 수에 따라 최대 취득 비율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계열에 해당하는 진로선택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해야지만 최대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로선택 과목도 계열에 따라 공통 일반에서 반영하는 교과군에 해당하는 과목만 반영되는데 예를 들어 인문 경상 계열은 진로선택 과목이 국, 영, 수, 사만 반영됩니다. 작년 평균이나 70% 컷 기준에 내신 등급 이상의 성적이라면 합격 확률이 높을까요? 등급 기준의 통계 자료는 정확한 비교가 어렵습니다. 실제 전형에서 사용되는 것은 100점 만점의 본교 환산 점수입니다. 수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계산 방법을 참고하거나 혹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공개 중인 상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본인의 환산 점수를 꼭 계산해보고 과거 입시 결과의 환산 점수와 비교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본교에서 공개 중인 과거 입시 결과에는 모두 평균 등급 및 환산 점수를 동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통계 자료의 평균 등급에는 교과별 가중치가 반영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이수 단위와 등급만 반영되어 있으며 교과별 가중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일반 평균입니다. 100점 만점의 환산 점수에는 교과별 가중치가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나요? 논술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능을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전 계열 공통 기준으로 국어 영역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일, 수학 영역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일, 영어 영역, 사회탐구, 과학탐구 한 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합니다. 논술고사 80%, 학생부 교과 20%인데 교과 성적의 실제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원과 합격이 가장 많은 구간은 주요 교과 평균 3등급대에서 5등급대이고 작년 기준 평균 6등급대에서도 합격자가 있었던 만큼 교과 성적의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원서 접수 이후에 논술고사 고사장 및 시험 시간은 언제 발표되나요? 모집 요강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자연계열 고사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인문 경상계열 시작 시간은 15시이고 고사 장소, 입실 시간 등 수험생이 알아야 할 자세한 정보는 수험생 유의사항 공개 일자인 11월 11일 화요일에 발표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전공 선택 및 원서 접수. 어떻게 하면 될지 살펴볼까 합니다. 자유전공학부는 어떤 학과든 선택이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나누어서 선발하나 이는 모집 단계에서의 구분일 뿐 입학 후 계열 제한 없이 자유로운 학과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전공학부 인문으로 입학해도 자연계열에 해당하는 전공 선택이 가능하고 자유전공학부 자연으로 입학해도 인문계열, 경상계열에 해당하는 전공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예술창작학부 영화예술전공과 스포츠학부, 선취업 후 진학학과, 계약학과는 선택 불가합니다. AI 소프트웨어 학부는 기존 소프트웨어 학부와 AI 융합학부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떤 강점을 갖게 되나요? AI 소프트웨어 학부는 기존 두 학부의 장점을 통합해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공지능 응용, 정보보호, 시스템 설계까지 모두 아우르는 교육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각 전공은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숭실대학교는 AI대학 설립을 위해 최첨단 컴퓨팅 인프라와 연구시설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학습 연구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간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모든 전형 간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하나 동일 전형에서 모집 단위 복수 지원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전형은 복수 지원이 가능하나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으로 2개의 학과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전형 간 중복 합격 시 반드시 1개 전형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2026학년도 입시와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이성원 입학사정관님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대화가 입시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께 도움과 응원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숭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